성경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서로 일치해야만 합니다. 그 바른 과학이 바로 창조과학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창조과학 선교사역을 하는 박창성 목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창조과학 탐사여행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 그랜드 캐년에 이어서 오늘은 브라이스 캐년과 자이언 캐년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하십시오. 네.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앞서서 우리는 노아의 홍수의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또 그 산을 덮을 만큼의 그 많은 양의 물, 전 지구를 덮었던 그 물은 어디서 온 걸까? 이게 여전히 궁금하시죠? 네. 오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돼 있고요. 바다 사이가 다 갈라져 있어요. 갈라지면서 밑에 뜨거운 물질이 올라와 가지고 뜨거운 게 물과 만나니까 스팀이 하늘로 막 뻗칠 거예요. 그 공급된 수증기가 육지로 가가지고 많은 비를 내리는 원인이 되었을 겁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는데요. 이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시작이 됐다 하는 것, 이것을 맨 처음 발표한 분은 크리스찬 과학자였습니다. 그분은 이름이 앤토니오 스나이더라는 분이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 1859년에 최초로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다 하는 것을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이분은 지금 논문 발표한 그 그림이 보이실 텐데요. 네. 이분은 뭐에 착안을 했는가 하면은 바로 지구를 잘 보시면 대륙과 대륙이 서로 해안선이 비슷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지구본에 보이는 한쪽 대륙 하고 또 다른 한쪽 대륙 그 사이에 있는 대서양 이것을 한번 맞춰 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다른 한쪽에서 표현된 것과 같이 딱 잘 들어맞습니다. 네, 이곳에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한 대륙이었던 것이 나뉘어진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바로 과학적인 증거도 있지만은 또 한편 성경에서도 그 힌트를 얻었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세 번째 날 이 땅에 있는 물들을 한 군데로 모으시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죠. 네. 그래서 드러난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바다를 만드셨던 겁니다. 근데 그 성경 구절을 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티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닷물을 한 군데로 모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대륙도 하나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오늘날은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륙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혹시 그렇다면 한 덩어리였던 것이 어느 때 나뉘어진 것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언제 나뉘어졌는가 이것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분은 바로 노아의 홍수 때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을 네,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네, 제가 이 홍수,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것을 기록한 성경 구절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셔도 알겠지만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아주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네. 노아의 홍수에 대한 기사는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한 옛날에 뭐 이런 식이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을 잘 보면은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되어 있고요. 둘째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나오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세요. 네, 그건 창문이 열려가지고 하늘에 있는 물이 쫙 쏟아지는 것처럼 비가 억수같이 많이 내렸다는 그런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비도 많이 왔지만은 그러나 그 앞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의미심장하게 잘 보셔야 합니다.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터졌다.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거기에는 갈라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영어로는 break up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뉘어졌다, 갈라졌다,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실 때 땅을 가르시는 것으로부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가 많이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내용들을 합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스나이더 박사가 생각을 할 때 원래는 한 대륙이었던 것이 노아의 홍수 때 갈라져 가지고 이것이 흩어졌던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였는데 지금은 점점 멈춰가지고 거의 정지된 상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때 대륙들이 이동을 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노아의 홍수와 관련을 지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네, 아닙니다. 네. 150년 전에는 사람들이 땅이 움직인다는 걸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암석 딱딱한 게 어떻게 움직이냐, 왜 갈라지냐, 네, 생각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아무런 반응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십 년이 지나서 1900년대가 되니까 이제 슬슬 과학이 발전하면서 바다 밑바닥도 조사하고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런데 바다 밑바닥을 조사해 보니까 말이죠, 진짜 땅이 갈라진 게 보이는 거 있죠. 네. 지금 이 지구 모형을 보시면은요, 그 대서양 바다가 나타나 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좀 표시된 거 보이세요? 네. 그게 바로 갈라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땅이 아주 그 해안선이 참 잘 들어맞죠? 네. 여기에 붙어 있다가 갈라진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바다 사이가 다 갈라져 있어요. 네. 요 가운데 갈라진 부분, 이것은 옆에서 보면 이렇게 높이 솟아 있습니다. 네. 왜 솟아 있냐면은 갈라지면서 밑에 뜨거운 물질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용암이라 하는데, 네, 그게 흘러나와 가지고 쌓여서 해저 산맥을 이루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해령이라고도 하는데, 네, 옆에서 보면 바다 가운데에 이와 같은 해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갈라진 홈이 패어져 있어요. 네. 이것만 보더라도 이건 분명히 갈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 과학에서는 왜 이것이 움직이는가 하는 것에 대한 원리도 다 밝혀내고 있어요. 네. 이 땅 껍데기는 딱딱합니다. 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멘틀이라고 하는 물질은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 지각 땅 껍질 밑에는 온도가 높아서 반쯤 녹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유연하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땅 껍질이 그 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오늘날 현대 지질학에서 아주 중요한 이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사실들이 정말 신기하죠. 이게 실제와 일치된다는 것이 말이죠. 이것을 사람들은 잘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땅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을 지질학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에서 보는 요 갈라지는 요 부분에서 뜨거운 물질이 올라와 가지고 높이 쌓여서 이 해령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자꾸 올라와서 쌓이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뜨거우니까 또 들어올려지기도 하고 가벼워서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바닷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넘칠 거 아니에요. 대류고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 땅이 갈라질 때 조용히 갈라지나요? 막 흔들리죠.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진동이 물에 전달이 돼가지고 물이 막 요동을 치게 됩니다. 이 지진에 의해서 바닷물이 막 대류고 들이치면서 움직이는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해일. 일본 말은 쓰나미라고도 하죠.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넘치는 것도 아니고 해일로 온 세상을 다 덮는 이와 같은 전 지구적인 홍수가 이래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이 땅이 갈라지면서 뜨거운 용암이 올라오니까 물이 막 끓겠죠. 뜨거운 게 물과 만나니까 스팀이 하늘로 막 뻗칠 거예요. 그래서 그 공급된 수증기가 육지로 가가지고 많은 비를 내리는 원인이 되었을 겁니다. 40주야를 땅에 비가 쏟아졌다고 했는데 바로 그 내용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해일에 의해서 홍수가 일어나는 것, 이것은 불과 2년 전에 우리 일본 해일 사건을 통해서 체험을 했죠, 우리가. 또 한 10여 년 전쯤에는 인도양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해일은 참 무서워요. 지금 이 비디오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이 해일은 얼마나 힘이 강력한지 모두 휩쓸어 버립니다. 이 해일이 일어나고 나면은 결국은 막 바위들을 부수고 가루로 만들고 모래, 점토, 자갈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낮은 곳에 가서 쌓아두게 되겠죠. 퇴적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생물들이 죽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두꺼운 퇴적층이 쌓여지니까 그게 눌러가지고 생물들이 화석으로 남을 수 있어요. 물과 공기가 짜지니까 화석으로 보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들어올려졌던 이 해양 지각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식으니까 무거워져서 도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대륙을 덮었던 바닷물이 다시 바다로 돌아가겠죠. 이때 그 퇴적했던 지층들을 막 깎으면서 이제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침식 지형들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랜드 캐년도 만들어진 겁니다. 그 도로 돌아가는 바닷물이 어느 곳을 깊숙이 깎았을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때로는 가다가 그냥 뚝이 막혀가지고 자연적인 뚝으로 막혀서 미처 빠지지 못하고 큰 호수를 이루었다가 그 댐이 불안정해서 무너질 때 다시 또 2차적인 홍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깊은 캐년들이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가도 계속 그 뻘건 삼층이 보입니다. 엇갈린 층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층리라고 그래요. 바람에 의해서는 이렇게 수평한 줄무늬가 나타나기 어려워요. 바닷물이 와금둥이는 해일입니다. 해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그 자이언 캐년하고 브라이스 캐년은 어디 있냐면 그랜드 캐년에서 약 몇 시간 정도 좀 떨어진 이웃주 유타주에 있습니다. 이 그랜드 캐년하고 브라이스 캐년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랜드 캐년이 여기가 아주 깊게 패어져 있다면 자이언 캐년은 그것보다 조금 떨어진 데 약간 높은 곳에 있습니다.
사실상 자이언트 캐년은 이 골짜기라기보다는 절벽에 좀 주름이 잡혔다 할까요?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곳에 브라이스 캐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트 캐년은 그랜드 캐년보다 고도가 높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쌓여진 지층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수평한 지층들이 노아의 홍수 때 대부분 쌓여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표면의 일부 지층만 현대 들어와서 이제 쌓여진 거고, 대부분의 이 수평한 지층, 이 밑에 경사진 지층 말고 수평한 지층, 이것들은 노아의 홍수 때 대부분 연속적으로 쌓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년은 그 홍수 초기에 쌓여진 지층으로 이루어졌다면 자이언트 캐년과 그리고 브라이스 캐년은 좀 더 후반에 쌓여진 지층으로 이루어진 그런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자이언트 캐년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자, 자이언트 캐년을 들어서면 아주 특징적인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옆에 불그스레한 그 암석이 보여요. 네. 이 불그스레한 이 암석이 바로 삶입니다. 네. 뭐가 굳어진 걸까요? 모래자갈점토. 모래사자. 네, 그러니까 3인칭이에요. 네. 모래들이 쌓여진 건데 이 모래에 철분이 들어 있어서 색깔이 그렇게 산화돼 가지고 녹슨 것처럼 붉게 보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잘 관찰해 보십시오. 이 3층이 엄청난 두께로 쌓여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래가 이렇게 많이 쌓여진 거예요. 네. 근데 이 모래가 어디서 난 걸까? 궁금하잖아요. 네. 이것도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몇 시간을 달려가도 계속 그 빨간 3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래가 이렇게 두텁게 쌓여졌다는 건 넓게, 이거는 오늘날 있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대륙을 휩쓰는 그 홍수가 바위를 부서뜨리고 이러면서 그 모래들을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쌓은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를 잘 보시면은요, 이 3층이 아주 독특한 무늬가 있어요. 네. 보통 퇴적층들은 수평하게, 수면과 수평한 줄무늬를 만드는 일이 많아요. 네, 이것을 층리라고 하는데, 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경사진 층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도 또 한 방향이 아니고 이렇게 됐다가 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고 엇갈린 층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바로 사층리라고 그래요. 네. 경사진 층리라 해서 사층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과거에 어떤 상황에서 쌓여졌는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경우는 어느 때 일어날까 잘 생각해 보세요. 강물이 흐른다 그러면 강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죠. 그러면 이렇게 운반이 돼서 그 다음에도 또 이렇게 쌓이고 그 다음에도 또 이렇게 쌓이고 같은 방향으로 될 거예요. 근데 방향이 엇갈렸다는 것은 방향이 막 움직이는 그런 물질에 의해서 쌓여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막 움직이는 거 뭐가 있을까? 바람. 네. 바람에 의해서 쌓일 수도 있어요. 네. 바람 풍향이 막 달라지잖아요. 네. 그게 첫째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바닷물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해일입니다. 해일은 뭐 이리저리 막 마음 먹는 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쌓여다가 또 휙 빠지면 또 이렇게 쌓이고 그 요동치는 물에 따라서 엇갈린 층리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의 지질학자들은 바로 바람 때문에 쌓여졌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바닷물이 대륙을 덮었다는 걸 그분들은 대부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람이 아니라 이거는 바닷물에 의해서 쌓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거는 해일입니다. 왜 어떻게 하냐? 요 사진을 잘 보시면은 중간에 수평한 줄들이 있죠. 네, 수평한 줄들. 요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렇게 쌓여져서 이렇게 언덕식으로 이렇게 쌓여있다가 방향을 바꿀 때 휙 바꾸면 위가 싹 평탄해지는 겁니다. 네. 우리 옛날에 왜 뭐 쌀 이렇게
한 말 할 때 싹 깎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싹 깎는 거예요. 또 천천히 움직일 때 막 이렇게 쌓이다가 방향이 확 바뀌면 또 싹 깎고. 그래서 수면과 평행한 이런 줄무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건 바람에 의해서는 이렇게 수평한 줄무늬가 나타나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것은 바람이 아니고 바닷물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바람에 의해서 아무리 모래가 쌓여진들 그게 왜 굳어지겠어요? 모래 언덕이 있어도 안 굳어집니다. 사막에. 이 입자들을 붙여주는 물질이 들어가야 이걸 굳혀주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있는 그 물질, 석회 성분이라든가 이것이 침전 같이 쌓여졌을 때 나중에 이 굳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자이언트 캐년에서 볼 수 있는 이 두꺼운 퇴적층, 3층, 이것이 바로 그 해일에 의해서 방향을 바꿀 때마다 사층리를 만들어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자이언트 캐년 한번 다시 보시죠. 네. 조금 더 보세요. 네. 네. 참 멋있습니다. 네. 웅장한 것이 아주 남성적인 미를 나타냅니다. 네. 아주 거대한 바위들이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쳐 있어요. 네. 근데 오늘날의 과학자들, 지질학자들은 이렇게 큰 바위가 남게 된 것이 거기 가면은 조그만 하천이 흐릅니다. 네. 이 하천이 오랜 세월 지나가면서 깎아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서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가 맞지가 않아요. 이 하천이 너무 작고 이런 큰 규모의 이런 지형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 사진들 또 보세요. 네. 이렇게 거대한 바위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 구멍 뚫린 거 보셨어요? 네. 그 차가 바위 속으로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바위 속에서 바깥을 내다보라고 이렇게 창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재밌죠? 네. 이 뾰족뾰족한 것이 남아 있는데 그 위에 잘 보면 뭐가 하나씩 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후두라고 합니다. 그 지층마다 풍하에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어요. 덮었던 바닷물이 되돌아갈 때 깎은 것입니다. 자, 이제 브라이스 캐년으로 가봅니다. 예, 이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트 캐년 바로 이웃에 있는데요. 네, 이 사진 보십시오. 참 아름답죠. 네, 네. 요건 아기자기해요. 아주 여성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내려가 봅니다. 이거는 멀리서 보는 것보다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하나하나 음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 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참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 많아요. 네. 네. 근데 참 지금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근데 심판을 받은 다음에도 이렇게 아름다워요. 네. 그렇다면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때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네. 참 그때가 그립죠? 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이제 바로 그런 데로 갑니다. 우리가. 네. 그런데 이 브라이스 캐년을 잘 보면은요, 이 뾰족뾰족한 것이 남아 있는데 그 위에 잘 보면 뭐가 하나씩 이고 있어요. 이렇게 항아리 하나씩 이고 있듯이. 네, 저거 참 신기한데 왜 그런가? 네, 그것은 바로 그 지층마다 풍하에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어요. 강한 것이 위에 쌓여져 있을 경우 고기에 남아있는 부분의 아래쪽은 보호가 되기 때문에 남고 그거에 없는 부분은 깎여서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둥식으로 되는데 이런 것들을 후두라고 합니다. 후두. 네. 여기서 우리 탐사행 한 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곤 하죠. 네. 참 멋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자이언 브라이스 캐년은 노아 홍수의 후반부에 퇴적된 지층이 그 물이 빠져나갈 때, 바로 바닷물로 되돌아갈 때 이때 깎아 놓은 겁니다. 브라이스 캐년에서 내려다보면 그 아래쪽이 휑 깎여 버려서요. 그 많은 양의 토사를 깎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람이나 강물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덮었던 바닷물이 되돌아갈 때 깎은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는 노아의 홍수의 시작부터 마지막 과정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데요. 다음 시간은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요. 이 대격변의 그 내용이 아주 작은 사이즈긴 하지만은 우리 실험실에서 해볼 수 없는 것이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우리 실험을 대신해 준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게 바로 세인트 헬렌 산의 폭발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세인트 헬렌 산으로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